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면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는 뭔가 동시효과 구간부터 보기가 좀 겁난다거나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자신감 넘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 지수는 거의 0.6에서 0.9%, 1%에 육박하는 무난한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64%의 플러스권, 그래서 2578.7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오늘 오르면은 6거래일 연속된 상승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르더니 오늘 어느 정도 더 올라줄까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주간 기준으로 거의 3% 정도 올랐습니다. 이 주초에 2,500선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2,570선대 후반에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합니다. 현재는 1.02%의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면서 오늘 앞자리를 바로 바꾸면서 출발할 것 같아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상으로는 903.4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9포인트 정도 오르는 수치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장 중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한때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앞자리까지 바꾸면서 900선 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도 뚫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0선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수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톱10의 종목은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67,000원 부근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현재 호가상으로 딱 9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만 원, 전거래일 대비 1.47% 정도의 오르는 수준으로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냈고 기술주들 좋았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한 3%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40만 원 선 뚫어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은 좀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40만 원권 위로 재차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07% 플러스권 40만 3,500원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뜨겁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약 5% 정도 플러스권, 포스코 엠텍이 4% 정도, 포스코 퓨처엠 2%, 포스코 DX. 참고로 포스코 DX가 포스코 이 ICT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하는 그 계열사입니다. 오늘 사명 바뀝니다. 포스코 DX로 바뀐다는 것. 최근 들어서 포스코 그룹이 뭔가 이 회사 자체의 이미지를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죠. 포스코 케미칼도 퓨처엠으로 바꾸고 포스코 ICT도 포스코 DX로 이름을 바꿉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은 2에서 4% 정도 나란히 상승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계열사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는 비교적 잠잠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상승불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향방에 여전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상승권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하나요. 에코프로 BM이 2.42% 플러스권 27만 5천 원권 호가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5% 밀렸고 그제는 16%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장 4% 정도 살짝 되돌림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63만 원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LNF도 괜찮습니다.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그럼 첨보도 봐야죠. 첨보도 2% 정도 오늘 2차 전지 반등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효과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의 플러스권 거래 마쳤습니다. 톱10 가운데서 대체로 이렇게 상승불 켜고 있는데 오늘 이 밤이죠.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미국에서 암호화폐 진행됩니다. 과연 제약바이오 재료 노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깜짝 발표로 주가가 날개를 달 것인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장까지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8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는데 오늘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호가상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0.52% 하락하면서 76,800원 선에서 호가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도 약도화권으로서 다시 2차전지 쪽으로 매기가 쏠리며 제약바이오가 관심을 뺏길 것으로 현재 동시호가 구간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주들이 좀 많은데요. 이 MP대산이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도 상한가 불켤 것으로 예상되고요. 리튬 쪽이 워낙에 핫하다 보니 최근에 정관을 변경해서 리튬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테라사이언스도 그 가운데서 하나고요. 그제 상한가 기록했고 어제 보합이었는데 테라사이언스 오늘장 20%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다음 달 26일에 임시 주총하는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내부적으로는 주요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마치고 밤에 미국에서 암학회 AACR 열린다는 것, 참여하는 업체, 상장, 비상장을 포함해서 1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한미약품, ST큐브, 에이비온, 앱클론, 그리고 지노맨바이오나 브리지바이오, 레고캠바이오, ST팜, 상당히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선반영된 종목 그리고 그렇지 않은 종목 어떤 발표가 나올지 여부 이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신라제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임상 일상 계획 승인받았다라는 보도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 삼성그룹주 하나쯤 포트에 좀 들고 계실 텐데 오늘 삼성 계열사들 배당금 지급이 됩니다. 계좌 열어보시면 뭔가 살짝 미소를 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변경하는 업체들 포스코 ICT를 비롯해서 많으니까요. 또 일정까지 이렇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소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그 훈풍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구간선과 비슷하게 양시장 모두 현재 구간 코스피가 0.6%가량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여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578포인트를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오늘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900선 돌파하면서 1%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9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90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참 변동성이 두드러졌는데요. 막판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물량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개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먼저 철강금속 섹터가 2.47%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 광물 섹터 역시 요즘 근래 들어 계속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1.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계 섹터도 1%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건설 sek터, 유통 섹터 모두 상승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업종이 거의 없는데요. 종이목재 업종만이 0.15%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빼고는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좀 크게 빠졌던 SK하이닉스 오늘장 1% 이상 강세로 출발하면서 89,800원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 역시 0.6% 상승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66,400원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어제 후반부 들어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6%가량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삼성 SDI 모두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상승하면서 82만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0.6% 밀리면서 178,70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가 보합권에서 좀 약세를 띠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2%가량 하락하면서 19만 8,400원 선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간밤 나스닥 지수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장 간밤에 2%가량 급등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모두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이버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9만 9,100원 터치하면서 1.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 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5천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장 2%가량 상승하면서 27만 5천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2%대 강세 출발하면서 62만 4천원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릴 계획인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움직임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빠지면서 76,200원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에 반해 좀 0.7% 소폭 빨간불 들어오면서 95,600원 주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HLB 0.4% 하락하면서 37,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LNF 시세 좋습니다. 현재까지 4% 이상 급등세 나오면서 30만 9천원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위기 좋죠. 이렇게 해서 양쪽 지수 상승권, 코스닥 900선 넘어서면서 출발합니다. 종목별로도 이런 분위기에 대체로 동참합니다. 1,850개 종목 플러스권, 그리고 하락 종목은 4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현재 선물지수도 0.8%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확실히 미국발 훈풍이 있어서 우리 증시와 동시간대에 출발하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0.8% 정도 현재 상승 출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면서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특징주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조세현 캐스터. 네,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7%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상호명을 변경한 포스코 DX 역시 4% 이상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상호명 변경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로 상호 변경을 한 데 이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금속 섹터까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가 3.7%, 또 포스코 엠텍 역시 3.7% 동일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먼저 특징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포스코 ICT가 DX로 이름을 바꾼 것도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도 어제 행사가 있어서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멘트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사를 넘어서 친환경 사업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시가총액 23조 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비전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요즘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갈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포스코 그룹주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리튬주 다른 거 보고 리튬 니켈 다른 거 보지 말자. 맞아요. 포스코 홀딩스나 아니면 금양이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좀 부담스럽게 하는데 저는 그 두 종목 정도로 아니면 뭐 어반 리튬 이런 거 하이드로 리튬은 그냥 좀 테마성으로만 접근해보자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는 밑에서 살려는 수급도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외인이나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은 요즘은 외인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종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보다는 영향이 좀 많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난 대신 이제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은 주가 좀 상승하고 좀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저는 리튬 니켈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뭐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뭐 스마트 팩토리는 포스코 ICT 사명 바뀌었다면서요? 저는 DX로 포스코 DX로 아니면은 광물 쪽으로 뭐 같이 본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좀 같이 보자. 저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일단 뭐 실적도 되고 그러니까 예. 포스코 그룹주들을 볼 때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래 철강이 전형적으로 저 PER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실적 내에서는 물론 포스코가 체질 변경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의 대부분이 철강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철강의 저 PER을 적용을 하는 게 맞는가. 이 기준 PER, 기준 밸류를 어떻게 잡을지 그래서 싸다 비싸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성장성이 없어지는 회사들은 저 PER, 저 PBR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성을 부여하야면은 이제 뭐 고 PER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실적이 따라서 멀티플이 적용이 되면은
주가는 더 오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 좀 부여가 돼야지 주가 오릅니다. 너무 그냥 저 PER, 저 PBR 종목들은 그냥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냥 뭐 저가 매수, 고점 매수 그냥 계속 그렇고 추세가 좀 우상향을 하려 그러면 성장성이 좀 붙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지금 있습니다. 밸류 논란은 필요가 없고 네. 충분히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 호평을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원래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치주였다면은 이제는 플러스 알파 성장의 모멘텀이 생겼다라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점수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키워드로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장 조금은 산발적이기는 한데 2차전지 쪽으로 재차 매수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내외에서도 몇 가지 키워드 보자면은 LFP 쪽, 리튬 인산철 이쪽 좋고요, 폐배터리 쪽하고 이 알루미늄 이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콘텐츠, 어제는 엔터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게임 콘텐츠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띄면서 게임 콘텐츠 웹툰까지 지금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몇몇은 개별 모멘텀을 내놓은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여전히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도 증권사에서 호평이 좀 나왔는데요. 신고가 쓰네요. JYP 엔터는 2차전지주들이 시장을 압도할 때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제갈길을 가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봉, 월봉 할 것 없이 이동평균선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YG엔터 한 2% 정도의 오름세, SM이 어제 6%, 7% 가깝게 오르면서 재차 10만 원권 회복이 됐는데 SM도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좋습니다. 하이브가요, 지금 벌써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이네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3%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25만 원권 기록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묶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씩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엔터주가 굉장히 좋네요. 네, 엔터주가 그동안에 조금 이제 주가 움직임 좀 쉬었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하이브가 대장으로 좀 나서면서 나머지 주식들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듯이 9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 YG도 최근에 좀 상승의 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JYP는 워낙 좋은 종목이다. 재무 구조가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좋다. 영업이익률도 가장 좋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보고 있고, SM은 그동안에 이제 공개 매수 끝나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의 가치로 좀 다가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엔 DOU까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DOU는 SM이 하락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빠졌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건데 전 DOU도 관심권에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보지는 못하고. 예. 요즘 들어서 이런 걸그룹이나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주식하려면 알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4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큐브엔터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아이들로 대변이 되는데 중국 멤버들도 있고 중국 지역에서 인기가 상당해서 5월 달에 또 컴백 모멘텀이 있다고 하죠. 이제는 또 걸그룹들의 컴백 이벤트들 이런 것들도 다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큐브엔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이라는 그거를 그룹을 잘 모르시니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블랙핑크만큼은 아니지만 핵심 아티스트가 한 명은 생겼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의 여자 아이들이란 그룹을 잘 모르는데 요즘 그거보다는 네. 우리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아이브가 더 인기가 높은 거 아닌가? 아이브, 젤리피쉬. 네, 그런데 그쵸.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브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상장돼 있으면 저는 그거 사보자라고 얘기하겠는데 모르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쪽 봤고요.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데브시스터즈죠. 데브시스터즈가 12%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흥행이 기대된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12% 정도 오르면서 63,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게임 섹터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반응이 좀 나타나죠. M게임이 3%대, 위메이드도 3% 정도, 롱투코리아, 크래프톤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판호 발급 받았던 넥슨 게임즈, 넷마블, 데브시스터즈 이게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판호 발급을 한번 해줬던 업체한테는 또 계속 해줍니다, 중국에서. 그걸 보셔야 되겠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세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판호 발급이 이 종목 위주로 또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어제 보면은 컴투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어제 이제 같이 좀 상승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에요. 어제 보시면은 캔들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좀 못 간 종목들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오를 수 있다. 지금은 하지만 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넷마블, 넥스게임즈, 데브시스터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이 비금속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값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엘컴텍이 약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황금 ST도 금 쪽이죠. 이 종목도 약 2%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 은하고 구리 가격은 반비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구리 쪽에 이구산업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이구산업이 10%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서원도 3% 정도, 대창 쪽으로도 한 4%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금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 나란히 상승권 흐름입니다. 알루미늄 쪽도 보겠습니다. 삼화알미늄이 10%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일알미늄 이쪽도 볼게요. 조일알미늄도 3% 정도. 여기에다가 삼보산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쪽도 알미늄 관련돼서 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도 그렇고 알미늄도 2차전지에 들어가서 주목을 한 차례 받기는 했는데 오늘 이런 비금속 광물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전기차가 이제 급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구리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틀리게 보는데 금이 이제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높았을 때, 금리가 높아 있을 때는 금은 매력을 발휘를 못하죠. 왜냐하면 금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 다가왔다. 금 가격이 그래서 이제 미리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금에 대한 투자 같이 엮여 있는 황금 ST나 엘컴텍이나 이런 쪽에 관심은 조금 더 계속 좀 주가의 움직임 한번 계속적으로 관찰해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은 저는 비금속 광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알미늄을 하고 구리가 차라리 제일 낫다. 금은 어차피 금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쪽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 금속 관련해서도 구리라든지 알미늄은 2차전지의 호황, 이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다. 금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금이 또 몇 년 매출고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여전히 금값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쪽 한번 볼게요. 오늘 게임, 엔터, 웹툰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데 뉴스가 이렇다 할 게 안 나오는데 거래 실리면서 오릅니다. DNC 미디어가 8%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띠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6% 정도의 상승권. 미스터블루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웹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웹툰 산업이 지금 그러면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또 뭐 있었죠? 미스터블루 그리고 DNC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인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반등 움직임이 어제부터 좀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일단 미스터블루 보면은 박스권 상단 뚫는 움직임 저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그러면은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네. 조정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았네요. 지금 주가도 약간 지지선을 지키고 이중바닥 형태도 좀 나오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캔들 차트가 뚫는 모습인데 윗골이 좀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지 마시고 윗골이 달고 조금 조정 보이고 그러면은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차트는 좋습니다. 아까 거랑 미스터블루랑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뭐 나온 재료가 없으니까 차트로밖에 봐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해 연말 즈음에 뭐 사우디 쪽에서 관심을 보인다, 투자한다 이런저런 내용들, 그리고 또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콘텐츠, 영화를 만든다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한번 주가가 강하게 솟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밀리다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최현주 전문가도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어서 2차전지 쪽에 LFP 보겠습니다. 리튬, 인산, 철 이쪽으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쪽에 1위는 CATL이죠. CATL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 성능이 NCM 배터리 성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국내 기업들은 이 NCM이나 NCMA 뭐 이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LFP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FP 관련된 대표적으로 낀 종목으로는 아모그린텍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모그린텍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현재 캠트로스도 6% 정도의 상승권. 파워넷은 1% 정도, EG도 5% 정도. LFP 쪽 좋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LFP 배터리가 지금 뭐 자기네들 배터리가 그만큼 뭐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검증 과정을 저는 좀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금 여론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도 비싸서 전기차 안 사겠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에서 뭐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낮은 배터리를 쓰는 저가형 전기차를 결국에는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LFP 배터리는 앞으로 더 성능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더 시장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이쪽 LFP 배터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성능 차는 아직 하이니켈 배터리가 더 좋습니다. 좋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차들은 이제 몇몇 이제 가격이 비싼 차들과 조금 저가형 차들의 차별화 전략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LFP 배터리 관련 배터리 이쪽으로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미국의 아마케 AACR이 막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관련된 종목이 여전히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ion이나 ABL바이오 이 두 종목도 참여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시세 좋습니다. ABion부터 볼게요. 8%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ABL바이오 이 종목도 5% 정도 상승권 내 흐름입니다. 앱클로는 강보합권 정도, 물론 참여한다고 다 이렇게 5%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한미약품은 1% 미만이기는 하지만 신고가입니다. 한미약품 신고가는 오랜만에 봅니다. 이달 들어서 이 합계 모멘텀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바닥에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4월 14일 2주 됐거든요. 2주 만에 주가 한 30% 정도 한미약품 올랐습니다. 33만 9천 원 오늘 신고가 터치하고 그 부근에서 현재는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루닛도 참여하는 업체인데 루닛도 시세 좋네요. 현재 7%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바로 만회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ST팜은 앞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종목도 현재 강보합권 정도, 그리고 이 종목이 특징이 있다면은 4월 4일부터 하루도 안 밀렸습니다. 꾸준히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오름 양상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 짚어주시죠. 네,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아마케 이제 뭐 그런 모멘텀이 상당 부분 반영이 저는 개인적으로 돼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아마케 거기서 뭐 어떤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나오면은 그 몇몇 이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사가 끝났냐라고 보면은 저는 셀트리온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형주 중 셀트리온 삼총사 보고 이거가 꺾이면 나머지 것들도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요걸 셀트리온 삼총사 보고 저는 대응해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적 관련해서 뭐 CDMO, MO 관련해서 뭐 ST팜이나 바이넥스라든가 최근에 주가 바이넥스도 보시면은 주가 밑에서 이제 터닝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차라리 실적 베이스 갖춘 신약 개발 업체들은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AACR 모멘텀 외에도 개별적으로 재료 내놓는 오늘 신라젠이
항암제, 이 스위스에서 도입한 항암제가 신약처에서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재료에 16%, 17%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개별 모멘텀은 또 삼천당 제약이 나침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삼천당 제약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107,300원 터치가 나오면서 쉬지 않고 3거래일 연속 상승, 오늘도 7%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모멘텀 안고 꾸준히 오르는 종목은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건가요? 삼천당 대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셔야죠. 뭐 일단 5일선, 11일선 계속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라제는 임상 일상 계획 승인 아닙니까? 맞아요. 임상, 계획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 없다. 이제 오르면은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팔고 싶어요. 네. 워낙에 스크래치가 크게 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로 오늘 종목 짚어드리는 이 스크리닝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 정도의 상승권, 에코프로가 1%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가 가장 좀 답답한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오늘 6% 정도 상승권 움직임입니다. 단기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밀리듯 동반해서 낙폭이 깊었던 코스모 신소재도 현재는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지 2차전지의 오늘의 시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는 이제는 뭐 정고점 바로 뚫고 뭐 그런 것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좁은 박스권 좀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매수는 지금 아직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주가 급격히 꺾인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저는 좀 빠지면서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지금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빠지면 사보고 오르면 팔아보자. 대신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들고 가보자. 아직까지는 대기 매수도 많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이어가지고요. 주말에도 별일 없을까. 오늘 이런 종목군들을 다 온전히 좀 들고 가면서 주말을 보내도 될지 아니면 약간의 좀 조절이 필요할지 오늘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오늘 보세요? 미국 증시 급등으로 시초가 급등했는데 어제 뭐 기관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동시효과에 확 올려버렸죠. 1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올려버렸는데 차익 매물 나오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S&P 500, 뭐 나스닥, S&P 500부터 먼저 보면은 네. 어제 뭐 이렇게 되고 조만간에 뭐 4,200 좀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도 뭐 지금 12,000선 지금 12,260 정도가 지금 곧 정고점인데 그것도 타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뭐 그런데 실적 별로 무의미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아주 안 좋게 쇼크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미국 시장도 당분간은 그냥 점진적인 상승 아니면 그냥 소폭 등락거든 그냥 우리나라 시장하고 별로 연관이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빠질 것 같지도 않다. 실적하고 무관하게 미국 시장 뭐 세력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그냥 메이저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그런지 코스피는 빠르게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종가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0.2% 정도.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900선 상회하고 있고요. 오늘 환율도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잠시 1,300원 선을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또 통화 수합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레벨대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환율 동향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6.9원 내린 1,303.5원 출발했고요. 이제 NDF 기준으로는 1,300원.0원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8.25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화는 미국 PPI가 큰 폭 하락했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 CPI가 안전등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했고 파운드화는 영국 GDP가 2월 파업에도 산업 생산이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을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CPI에 이어 PPI까지 둔화세를 보인 영향에 피봇 기대가 고조되어 1,300원 하향 돌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PPI가 보인 마이너스 0.5% 둔화폭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임을 감안해도 3년 내 최고 낙폭이며 군원 PPI까지 상승률이 역전됐다는 점에 시장 내의 피봇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일 롱스텝 흐름을 금일 역시 가속화시킬 수 있고 1,300원 하향 압력을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수합 체결이 1,300원 상당 부근에서의 롱플레이를 추가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요소이며 금일 환율 하락에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급격하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역시 골디락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점차 높여 약달러 시나리오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역송금 물량과 저가 매수, 경기 침체 베팅 포지션 등은 하단을 지지합니다. 4월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소화 가능한 배당금이 아직 환율 하락에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고 수입업체의 결제 소요 역시 하단을 경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래 중소형 은행의 위험이 상업은행으로 번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상업 부동산까지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일부 포지션 역시 하락 속도를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 1,290원 후반 등락을 전망하며 금일 환율 레인지는 1,295원에서 1,305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PPI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어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1,290원 선 후반에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제 10시 구간대에 이 국민정부와 국민연금 쪽에서 3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발표를 하면서 1,300원까지 확 이제 꺾여서 내려온 건데 350억 달러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규모인지 그리고 이런 개입이 자주 있나요? 사실 이런 개입 자체를 이건 일종의 개입이다 아니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실수요를 시장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제어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사용한 거지 환율에 대한 상승을 일부러 억지로 이제 물량을 투입하면서 막겠다라는 차원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와 같은 이런 수합 체결에 가지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자면 뭐 이제 물량을 이제 시장 내에 제공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낮췄다라기보다는 1,320원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롱플레이 자체는 이젠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재차적으로 물가가 좀 오르면서 환율이 1,320원 구간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그 구간에서 급락했던 경험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수 대응으로 반응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20원 선이 상방이라는 점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부터 원달러 환율 좀 꺾일 거예요. 좀 빠질 거예요. 큰 그림에서는 하락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이었습니다.